이재명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이유가 밝혀졌다. 이게 도대체 뭐죠? 이게 그 이유가? 이게 지금 국회의장은요. 우리나라 대통령 의전 서열 2위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다음에 국회의장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국회의장을 이제 추미애 전 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병상 정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의 병상 정치. 예,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재명 본인이 당 대표를 해야 되니까 어. 원내대표는 이미 박찬대로 자기 말을 잘 듣는 뜻대로. 네. 박아놨으니까 이제 본인이 민주당 대표를 하려면 국회의장은 약간 덜 친명계인 덜지명인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해서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전부 다 나오고 추미애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당원들이 추미애로 가야 된다. 민주당원들이 목소리가 셉니다. 원래 권리 당원이라고 하잖아요. 이 국민의힘은 책임 당원. 책임당원. 예, 목소리가 세요. 그래서 개딸이라고도 하죠. 예. 개딸 예. 전체주의 세력. 전체주의.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당 대표를 하기 위해서 그죠? 국회의장은 친명 색깔이 약간 좀 빠져 있는 추미애가 제일 좋겠다.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는 건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우스운 현상이냐면 우리나라 국가의전 서열 2위를 네. 야당 대표 할 사람이 지금 좌지우지한다. 주물럭주물럭.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직접 이재명이 현재 입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그 민주당 내의 국회의장 선거에 직접 개입을 하면은 그러면 더럽게 욕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점을 절묘하게 틈타가지고 자기는 마치 현실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시설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뒤에서 이 박찬대를 통해 가지고 이게 댄스하게 한다는 이건 그죠? 꼼수 대마왕이죠. 그런데 요즘 병원에 입원하기가 쉬운가요? 불가능하죠 사실. 보통 우리 같은 서민 평민들 보통 사람들은 서울대병원에 서울대 교수님 만나는 것도 불가능한데 그걸 하루아침에 그냥 쑥 입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며 아니, 시술을 한다면서 일주일 어떻게 입원을 해요? 수술이나 시술을 해도 보통 2, 3일 내면 병원에서 나가라고 하죠. 예. 이 병상이 운영의 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일주일? 일주일. 아, 일주일도 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조금 서울대 병원 측의 어떤 대응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서울대병원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네. 헬기도 막 부르더니. 그러게요. 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것이 실제로 진짜 아프고 진짜 그게 서울대병원에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중대한 의문이죠. 지난번 총선하는 동안도 그렇게 빡세게 지금 잘 돌아다니더만요. 그리고 또 지난번엔 또 뭐 굶는 척, 단식하는 척 하고는 그때 서울대 가지. 뭐 저기 어디냐, 우리 여의도에 있는 성모병원에 갔다가 이게 뭐 진실인지 여부는 조금 뭐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건강 상태가 진짜 나빠야 응급실에 들어가는데 응급실에서 빠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까운 뭐 다리왕 건너에 있는 세브란스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상당히 정치색이 두꺼운 녹색병원이라는 녹색병원. 데까지 저 멀리 중랑구인가? 중랑구에 있죠. 네, 그까지 가가지고 이제 이게 다 이게 언론도 차단하고 민노총 병원이라고 그렇죠. 불리죠. 예, 거기까지는 사실 이번에도 녹색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해받을까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실은 뭐 이게 전에 부산 가덕도 돌아본다고 하다가 습격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부산대 외상치료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기 타고 뭐 도대체 몇 시간이야 응급이라고 해놓고 응급이 그런 응급도 있습니까? 그래서 서울대병원을 갔는데 사실 서울대병원에 가가지고 검진 받는 건 이 외과의 어떤 치료를 어떤 치료하기 위한 것이고 녹색병원은 가가지고는 본인이 진짜 오랜 동안 지금 단식했다고 주장하니까
그 병원에서 뭐 모든 검사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때는 발견하지 못했고 서울대병원 가가지고는 발견한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그 부산대병원이 전국에서 거의 탑 클래스에 드는 외상 치료 센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헬기를 타고 굳이 또 서울로 예. 오면서 조금 그 전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음. 야 완전히 저건 특권 계급이나 하는 음. 행태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했죠. 음. 지금도 보면은 이제 왜 병상 정치를 할까? 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SNS 날리고 그렇죠.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회의장을 누구로 앉히느냐 그걸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맡겨놓고 본인은 안에서 병상 정치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국가의전 서열 2위인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무슨 근거로 거기 가가지고 후보들 만나서 야 당신 나오지 마 이게 우리 이재명 뜻이야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사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월권 아닙니까 이거? 지금 사실은 그 박찬대 원내대표도 포함이 되겠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 이번에 당선자들이 171명입니다. 예, 예. 그 중에 초선이 71명이에요. 그런데 그 31명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 모임이 있어요. 그 31명이 뭐 거의 급진 좌파라고 봐도 됩니다. 이 31명이 지금 뭐 똘똘 뭉쳐가지고 사실상 171명의 민주당을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좌지우지해버리는. 예, 그래서 이 31명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멤버들이 또 대부분 다 또 친명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 서울대 병원에 그 병상에 느긋이 누워서 뭐 이런저런 뭐 인터넷 보면서 전화를 통해서 병상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이 당선자가 171명이지만 22대 이제 국회가 개원이 곧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친명 급진 좌파 세력이 친명 급진 좌파 세력이 돌격대 형식으로 끌고 가면서 당이 아주 휘청휘청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느긋하게 지금 병원에 병상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우리 라메르님, 우리 이영풍 기자님이 반가워가지고 실시간 방송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말씀 지금 남겨주셨고요. 또 유민님 안녕하십니까라고 하면서 우리 또 인사 주셨고 우리 자유우파님 오신 한 분 한 분 인사 못 드린 점 양해 바랍니다. 반갑습니다라고 했고 우리 양스피치님 찢 누군지 아시죠?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찢은 병원 입원 핑계로 내가 그러는 것 아니야라고 말하려고 수작질 찢 구속시켜야 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게 또 이영풍 기자님이 말씀하신 이재명의 병상 정치 내가 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 꼼수대마왕. 꼼수대마왕의 그 뭐랄까 방패막이 치는 거는 이게 쇼하는 거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예, 기가 막히게 그 연출을 한단 말이에요. 아 김동민님 보석하에서 나온 김영희하고 접촉하는 거 아닐까요? 야, 이거 상상력이 좋으시네요. 아 맞아요. 그 상상력이 아니고 실제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아니 김용은 뭐 저 보석으로 나왔는데도 나오면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검찰을 그렇게 비난하더라고요. 예. 완전히 뭐 조작해서 뭐 사건을 조작했다는 둥, 예. 뭐 정치 검찰이라는 둥 이렇게 하길래 근데 1심에서 실형 5년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판사도 조작했겠네. 판사도 그럼 특검해야 되겠네요. 모든 건 결론이 특검이에요. 네. 기승전 특검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에 지금 한 것은 그 공산당식 아닙니까? 공산당이 사법부가 어디 있습니까? 공산당이 다 하지. 공산당의 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삼권 당이 다 분립 하지. 없죠. 예, 삼권 분립이 삼권 분립이 없고 없고 다 당이 자기들이 다 하는 하는 거죠. 거예요. 당이. 결국 예. 지금 민주당이 하는 전략은 바로 공산주의 전략이다. 이런 게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대외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사후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사후적으로 결과로 나오는 걸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라는 당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해버리는 그렇다면 뭐 이 대한민국 삼권 분립은 어디 가고 법에 의한 지배, 법에 의한 통치 네.
이런 사회는 어떻게 보면 인민민주주의 비스무리하게 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민주당이 이제 22대 국회가 열리면 저 171명의 당선자 그리고 범민주 세력 해서 한 192석이 이 우리나라 국회를 그냥 휘청휘청하게 만들 텐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우려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이번에 뭐 민주당 찍으신 분들 안전벨트 단단히 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과속 브레이크 없는 KTX. 네. 베네수엘라로 가는 KTX 열차를 탔는데 그게 브레이크가 없어. 그 파국은 확실한 거 아닙니까? 특급 열차 날아가는 거죠. 뭐. 우리가 옛날에 저기 누구죠? 뭐 스파이더맨에 보면은 뉴욕에서 이게 기차가 막 가는데 시카고였나? 근데 그거를 스파이더맨이 나 대니까 그걸 앞으로 쭉 해가지고 이게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데 그 스파이더맨 그 사고가 나게 하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 이걸 누가 막느냐? 그 지금 선거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다가오는 7월 말 8월 초에 전당대회 만드는 그런 열차가 돼야 되는데 참 그것도 참 걱정입니다. 지금 뭐 두 분의 속 시원한 정치대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주셨고 그 새벽별님 양스피치님 반가워요 하면서 김연희님 서로 이제 또 인사하는 모습이 아주 정겹고 월요일 아침을 훈훈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지금 계속 좀 훌쩍훌쩍 하는데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이게 그 일교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전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콧물이 쑥 빠져가지고 어쨌든 우리 멜콩TV 시청자 여러분도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입을 단단히 덮으시고 또 뭐 반팔 낮에 입는다 하더라도 레이어드룩 몇 개 좀 입으셔가지고 체온 유지,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일개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후보들을 주물럭주물럭하는 모습 자체가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그 왜곡된 지금 정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이른바 민주주의를 빙자해서 법치주의를 완전히 말아먹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지금 이런 뭐 모습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뭐 이번 총선 결과 굉장히 뭐 뻔히 예상되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주도의 어떤 휘청거리는 국회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고 또 이 국회의장에 이 도전하려고 하는 멤버들도 굉장히 그 품격이 떨어지는 행태를 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국회 앞마당에 가봤더니 맞다. 요즘 천막을 쳐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천막인고 하다 보니까 그 민주당의 그 초선 당선자가 71명이지 않습니까? 또 이 그 주도 세력이 또 친 이재명계입니다. 그렇죠. 문자를 돌려가지고 당선자 모두에게 문자를 돌렸대요. 해가지고 그 천막에 무조건 한 번씩 와라. 1회 그래. 플러스 알파 예. 재선도 할 수 있다. 초선은 무조건 와야 된다. 이런 지금 천막을 쳐놨는데 거기에 지금 뭐 국회의장 후보 될 사람들이 와서 다 와가지고 눈도장 찍는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럼 이게 뭐냐면 국회의원들은 법안을 발의해서 대한민국의 제도를 바꾸는 사람들인데 로 메이커. 예. 국회의원이 아니고 천막 치고 농성하면은 그 지금 자기 본인들 임기가 시작하기도 전이잖아요. 초선이니까. 그거 주거 침입 아닙니까? 그거? 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 천막을 치도록 하는 것인지 경찰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지금 국회의장이 그 질서 유지권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특검해야 되나 이것도? 그런데 결국은 이 그 초선 당선인들, 민주당의 초선 당선인들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시민 활동가, 아스팔트 투사 이런 걸 하려고 들어왔나 국회에. 그래서 이런 초선들이 이제 국회에서 활개를 치게 되면 이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될지 뻔하게 보이는 거죠. 망하는 거죠. 예, 이거 완전히 대한민국 망하는 거죠. 심각합니다. 국회는 입법부죠. 국회는 법을 만드는 데시죠. 그리고 행정부가 1년마다 만들어낸 그 법안에 그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게 주된 것인데 이제는 지들이 행정권까지 다 하겠다라는 그런 시도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번에 그 전 국민 25만 원 25만 원. 이거를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13조나 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냐
이제는 법으로 행정권까지도 행사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비판이 있다죠. 이게 이제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입법, 행정, 사법 이 3축이 삼권 분립을 잘 이뤄 나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아주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인데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 뭐 지난주에도 뭐 그런 멘트를 했는데 이 행정부하고 입법부하고가 이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두 축이다. 네. 저는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삼권 분립에 대한 이해가 없구나. 이 삼권 분립이라는 거는 입법, 행정, 사법부가 서로 간의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지 이게 뭐 차 바퀴처럼 같이 굴러간다 이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25만 원 그냥 풀자 13조가 풀면 인플레이션 납니다 또. 그러면 그런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런 책임은 또 대통령이 지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총선 때 사과값 한 개 10,000원, 뭐 대파 윤 대통령이 뭐 800 얼마가 합리적이네 이런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야지를 놓고 그렇게 민생 파탄을 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지들이 민생 파탄 내려고 하는 거 아닌 건가 아니, 아닙니까? 민생 파탄이 나면 그 책임을 다 대통령이 또 떠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13조 풀고 선심 쓰고 선심 그죠? 쓰고 책임은 폼은 잡고 책임은 다 대통령에게. 대통령한테. 물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얘네 그런데 쇼는- 이제 문제는 오늘 그 조선일보입니까? 뭐 태영호 전 의원의 인터뷰에 보면 그게 저도 나와요. 봤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그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는 구로에 갔더니 그 유권자들이 25만 원 거기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유권자들이 현명하지 못하면 정말 문제 있는 후보가 당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25만 원의 현혹에 대해서 거기 찍었다면 거기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유권자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참 너무 정말 속 상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 내용 맥락을 봤더니만 인터뷰하는 기자가 물었어요. 뭐 2조 심판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라고 선거 과정에 했더니만 태영호 그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저도 2조 심판론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것을 얘기를 했지만 시민들이 그것보다는 우리가 살기 어려운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25만 원 준다고 하는데 더 크게 반응했다. 그렇죠. 이런 맥락이었던 것 같은데 참 그러니까 우리-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국민이나 유권자의 심판은 항상 옳다. 네. 근데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립 서비스고요. 예, 유권자들도 때로는 틀릴 때가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자면 독일의 뭐 나치 히틀러도 예, 예. 선거로 선출된 그렇죠. 예, 권력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선거로 선출되자마자 의회를 장악해가지고 총통제를 만들고 결국 전 세계를 2차 대전 포화석으로 맞아. 집어넣은 게 바로 독일 유권자들의 완전히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 사실 바이마르 헌법 자체는 완벽한 헌법이라고 네. 했어요. 그런데 헌법이 만들어놨는데 그걸로 선출된 권력이 공화국을 무너뜨려 가지고 사실상 나치 히틀러 황제 독재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저는 뭐 많은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유권자들 눈치 본다고 유권자의 어떤 심판을 항상 옳다라고 립 서비스를 던질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이 심판 결과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당장 13조 원 풀면 물가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게 어떻게 대통령 책임으로 다 떠넘길 수 있습니까? 그 25만 원 빨리 풀으라고 한 그 여론도 문제인 거죠. 그죠? 그렇죠. 지금 저는 이제 법률가입니다. 헌법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삼권 분립을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효율성으로 치면은 세계가 한 몸이 돼가지고 다 하면 되지. 그렇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고 하는 로드 액튼경의 얘기처럼 권력을 분립해 놓지 않고 했더니만 이게 지나치게 이게 행정권으로 인해 가지고 사법권과 일체가 돼 가지고 국민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봐서 한 몸으로 된 리바이어던이라는 국가의 어떤 괴물 같은 거에 허리를 똑깍 부러뜨려 놓는 거야. 그래서 행정권은 행정권대로 하지만 입법권은 따로 해서 우리가 만든 법으로만 집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너네 둘이가 잘못됐을 때는 사법 권력을 따로 해가지고 견제 균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 사회계약론에 의해 가지고 그 국가를 만든 이후에 국가 권력이 남용되는 것에 대한 어떤 견제책으로 권력을 분립해놨고 우리나라 87년 헌법도 앞에 기본권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국민이 뽑은 대표, 국회가 있고 그 다음이 행정부, 그 다음이 사법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는 헌법상에 있던 권한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이제는 지들이 민주당이 대통령인 양 이제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을 처분을 직접 해버린다고 하는 이런 처분적 법률을 자꾸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헌법 파괴적 현상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결국은 뭐 이번 총선에서 범민주 계열 정당 세력에게 192석을 찍어준 아. 유권자들 그 표심의 결과입니다. 음흠. 그래서 이 의회라는 것은요 한쪽 정치 세력이 너무 많은 표를 가져가게 되면 균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의회 독재 아닙니까? 의회 독재죠. 예, 예. 의회 독재는 입법 폭주로 나타나게 되고 입법 폭주의 결과는 결국 국민들의 민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잘 생각해서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 없이 그냥 뭐 25만 원에 현혹돼서 투표했다면 그 책임은 국민들이 져야 되는 겁니다. 참 21세기의 고무신 선거 음. 이게 그 막걸리 선거 이런 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참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민생이 어렵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취임 2주년 기념 인터뷰 하실 때도 첫 번째 질문이 이번 총선 책임, 패배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했더니만 윤 대통령이 내 탓이오라는 취지로 말씀하실 때 사실 가슴이 좀 찡했는데요. 그러면서 두 가지 원인을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소통이 부족했다. 또 하나는 민생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소통 강화, 뭐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민생 그 대책 회의 전국으로 다시 가고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대문구 또 우리 이영풍 기자님 사시는 그쪽에 앞에 있는 영천시장 가가지고 요즘 이게 그 김치찌개 얼마나 올랐어요 했더니만 한 2년 사이에 한 40% 올랐다. 그게 네. 인건비하고 원가가 너무 올라서 그렇습니다라고 해서 이 민생 청취하는 그런 소통 행보를 해가는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은 25만 원 딱 하면 내 주머니에 딱 뭔가 들어오고 내 가족이면 대부분 100만 원 들어오네. 이런 솔깃한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게 잘못됐긴 했지만 뭔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려운 서민 또 어려운 또 중산층을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한 노력 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외교라든지 뭐 우리 전통적인 동맹 국가와의 어떤 안보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이 해외 순방 다니면서 전통적인 국가들과의 동맹 관계를 잘 유지를 하고 또 방산 수출 그렇죠. 이런 거는 뭐 엄청 잘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문재인 때는 결코 하지 못했던 일들이죠. 뭐 문재인 정권들은 생각도 생각도 못한 못했던 일이지. 일들을 또 원전 이런 것도 좀 복원을 그렇죠. 하고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지난번 총선 때 평가가 많이 제대로 안 됐지. 어필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국민의힘 당에서 이 프로파간다라고 해야 되죠, 그죠? 그렇죠. 홍보, 예. 뭐 좋은 말로 하면 홍보, 예. 홍보가 잘 안 되고 이조 심판 같은 그 뭐 태영 의원 오늘 뭐 인터뷰도 보면 나오지만 그러니까 집권 여당은 아니 야당은 현 정부를 심판하지만 예. 집권 여당은 미래를 이야기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미래를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더 잘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조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거 똑같이 그냥 이조 심판으로 가버리니까 예. 거기서 아마 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주요 채팅창 보면 산으로님 25만 원으로 민생이 나아지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말씀했고 또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네 돈으로 주면 내가 그 돈 받겠다. 뭐 그런 말씀하신 분도 있고요. 김태희님 또 네 참빛나래님 식품값 너무 올랐어요. 다들 어찌 감당하시는지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 인플레이션으로 그 물품값이 오른 가만히 앉아서 손해 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더 찍어내고 한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정태님, 변호사님, 기자님, 대통령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한님, 홍보 정말 중요합니다. 새벽별님, 처음엔 미래 비전 제시했죠. 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 JS님, 한 위원장님, 큰 틀에서 2조 심판론 걸고 후보들은 지역구 정책 내세워야 하는데 후보들은 한동훈 와주기만 기다리고 한동훈한테만 기댄 것도 각성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죠. 또 명성님 같은 경우에 한문으로 쓰였네요. 밝은 성이구나. 예. 밝게 이룬다라고 할 수가 있네요. 2조 심판은 잘한 거죠라고 했고 김연희님 죄명이 이번 특검하라. 또 전혜영님 저도 찢 대장동 돈이면 받을게요. 그렇습니다. 또 상식님 네 일반인도 서울대병원에 저리 쉽게 입원할 수가 있나요? 특히 아닌가요? 라고 지금 돼 있고요. 또 여성아님 윤 대통령님 힘내세요. 최고입니다. 라고 했고 또 샤론 안님 부정선거 말하는 방송 필요 없네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젠가 또 저희가 말씀드릴 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으로님 2조 심판은 잘했어요. 후보들이 선거 전략이 부족한 것이죠. 라고 해서 소래였던 의견 또 나눠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박희수님 서울대병원 특검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나뉘어져 있고 법은 일반적인 내용을 다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처분적 법률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것이 특검 같은 거, 최순실 특검이네, 이런 것들. 사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법 이론으로 봤을 때 다 위헌이에요. 그렇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그 국회가 행정 처분을 하는 한마디로 한 사람의 어떤 그 타겟을 해가지고 특별검사 임명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외적으로 가능한지 그거를 그냥 모든 걸 법으로 만든다. 예컨대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13조나 되는 돈을 국회가 법 만들어서 그걸 집행까지 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나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처분적 법률은 기본적으로 위헌입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상 보장된 행정부의 이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여당에서 이제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고난적인 심판을 제기를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위헌이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미 다 집행했는데 또 25만 원 어떻게 돌려받습니까? 이런 국가의 혼란을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술책 정말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그 원내 대책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는 추경호 씨로 이제 선임이 됐지만 지금 오늘 조간신문에 일제히 어제부터 쭉 보도되는 걸 보면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이 정책위 의장이나 여러분들을 비대위원 7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렇죠. 7인 비대위원회. 7인 비대위원인데 이게 원래 숫자가 좀 적어진 거예요. 예, 9명인가 그런데 좀 신속하게 뭔가를 예. 의사결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근데 이제 7명으로 날씬하게 예. 만들었다 이런 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면은 일단은 외견상 전국의 대표성,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탓인지 강원도 출신도 있고 충청도 출신도 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TK이기 때문에 또 정점식을 가서 PK 이런 식으로 해서 팔도 사나이들, 팔도 비대위가 됐더라고요. 8도 비대위가 됐는데 이걸 이제 너무 국민의힘도 이번 선거에 좀 졌다고 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저는 특히 좌파 언론에서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남 자민련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언론들이 절대 충청 자민련이나 호남 자민련이나 수도권 자민련이라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렇죠. 영남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죄 지었습니까? 죄 지었습니까? 그 사람들 아니었으면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200명 됐습니까? 넘어갔을 건데. 그래서 영남 자민련이라는 그런 어떤 프레임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영남 출신들 열심히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은 많이 동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당원 구성을 봐도요. 사실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당원이 한 240만 명이래요. 그렇죠. 전국에. 그런데 수도권에 지금 100만 명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수도권에
수도권의 서울 경기 지역에 민주당 당원이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와. 그런데 국민의힘은 전국을 다 합쳐도 당원이 80만 명 정도인데 그렇죠. 수도권에 그럼 몇 명 있느냐? 한 30만 명에서 40만 명 사이라는 거예요. 아, 참 절망스럽네요.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저 전당대 룰 개정도 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하지만 이 국민의힘은 영남 자민련이라는 말에 위축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수도권 지역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이 당원들을 더 유치해야 되는 거예요. 더 분발해야 되는 더 거예요. 분발해야 되는 거예요. 당원들을 손목 잡고 오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같이 뭐 식사도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지 이게 뭐 도로 영남당이냐 이런 자조 섞인 말을 하거나 언론에서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는 영남 자민련이라 이런 말에 대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마치 교회에서 성도 배가 운동하듯이 그렇죠.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이 원내외 당협위원장들이 이 국민의힘 당원 배가 운동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저변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예를 들자면 비윤계라든지 또 수도권 낙선자들이 있잖아요. 뭐 대통령이 잘못해서 또는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잘못해서 우리가 굉장히 선거에 어려웠다. 뭐 그 말이 일부 뭐 들을 경청해 볼 만은 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지역구마다 당원들 배가 운동을 얼마나 했느냐. 그 후보들이 또는 그 당협위원장들이 모든 걸 남 탓이라고 하지 말고 내 탓은 내 없는지 탓이요. 네.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음. 지금 민주당은 수도권에 당원이 100만 명인데 여기 한 30 몇만 명이면 그 상대가 됩니까? 그렇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1대 3으로 싸운다고 하면은 요즘 말로 다구리 하면은 완전히 개박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로 생각해 보세요. 네. 여기는 10명 뛰고 여기는 3명 뛰면은 네. 그건 누가 이기겠어요? 네. 그건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런 이야기는 안 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영남 자민련이다 이렇게 좌파 언론에서 들이대니까 그 위축이 되는 거 절대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전혜연님 맞아요. 국민의힘 정신 차려라고 했고 이숙혜님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바보들이세요? 라는 말씀을 하고 또 큐라인님 이영풍 기자님 짝짝짝짝짝 응원합니다라고 했고요. 아 그렇습니다. 참 저희가 보기에도 국민의힘이 무력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뭐 예컨대 그 김민전 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긴거리에서 특검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 받고 더블로 삼김 특검하자 뭐 그렇죠. 이런 어떤 그렇게 가야죠. 대안을 제시를 그렇게 하면서 가야죠. 전투력 있게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재 멘붕돼 가지고 내부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에 정신 차려라고 하는 죽비를 내리치는 우리 이영풍 기자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강성우파님, 국힘센님들, 외일빈 국회의원들은 답이 없다. 또 김경선님, 이영풍 기자님, 차기 대통령감으로 적극 응원합니다. 아, 야, 이거 대단하십니다. 일단 네. 말씀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명성님 그렇습니다. 뭉치지 않아서 진 겁니다라고 돼 있고 또 곤조통님 당선 안 되면 영남 탓, 대통령 탓, 잘 되면 내 탓. 에라이 그런 정신으로 국회의원 꿈도 꾸지 마라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새벽별님 총선 백서에 그런 걸 넣어야지 오로지 한동훈 책임론만 넣으면 그게 백서냐? 흑서지 이런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님도 저희 응원하면서 엄지 척척척척 감사하고요. 아까 또 얘기했던 건데 지금으로서는 또 어떻게 보면 다수당에서 최연장자가 국회의장이 되는 그 관행에 비춰 봤을 때에 그리고 또 민주당 내의 어떤 역학 구도를 봤을 때에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은 야 우리 추씨 집안 대박이다. 우리 국민의힘 여당 원내대표가 추경호,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미애 이거 완전 추씨 집안 완전 뭐 이게 대박이 아닌가 싶은데요. 문제는 추미애가 강성 중에 가장 강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계적 중립론은 있을 수 없다. 무슨 국회의장이 중립이냐. 민치다. 민주당이 다스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만 개혁이라고 하면서 국회에 독주를 지금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 이른바 추윤 갈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을 안 듣는다고 직무 정지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윤석열 대통령이 뚱뚱 이게 옥동자를 낳았어. 그래서 추미애를 이른바 보수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22대 국회 만약에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모습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이게 그 작용 반작용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추가 너무 세게 한쪽으로 가버리면은 역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힘도 더 세집니다. 아 그게 추미애기도 하고 이 진자 추기도 그렇죠. 하네요. 예. 야, 추가 역시. 한쪽으로 너무 세게 가면 역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리 법칙이네요. 그렇죠. 이제. 이건 뭐 저 세상사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너무 한쪽으로 너무 심하게 쏠리면 반동작용으로 리액션이 세게 나가게 돼 액션이 있습니다. 있으면 리액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지금 예를 들자면 국회의장이 된다고 하면 지금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국회의장은 중립이 없다. 그러면 국회의장이 뭔가 좀 그 중립을 잡아주고 좀 조정 역할을 하고 이런 걸 해야지. 국회의장이라면 누가 합니까? 그럼 양당이 뭐 스스로 조정 역할을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 당적도 저 이탈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당적도 가지지 않고. 예. 그 말은 국회의장이 그 의회의 의사 진행을 굉장히 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때로는 또는 야당이나 의석수가 적은 쪽에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해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립이 없다 선언해버리면 그 말은 무슨 소리냐. 본인이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범민주 계열 192석 그냥 표 많은 대로 하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국회의장이 아니고 민주당이 파견한 그런 의장 대행인 거죠. 당 대표. 어? 그런 그렇게 거죠. 되면은 우리 당 국회가 대리. 지금 뭐 22대 국회가 어떻게 가리라는 건 뻔한 거죠. 그러면은 대통령도 정치에 다 관여해야지. 그렇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뭐 선거에도 관여하고 다 해야지. 그죠? 막 선거 지휘하고 예. 뭐 예를 들자면 2년 뒤에 지방선거도 지휘하고 그래놓고 지들은 왜 윤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지 말고 뭐 하고 하는 뭐 한다고 하면 탄핵이네 모르는 댕댕이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 세력인 거죠. 전형적인. 아, 참 정말 우울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투제이님, 국풍님, 우리 이영풍 친구 국풍님, 예, 또 우리 바쁜 월요일 아침 품격 있고 재미있는 방송 감사합니다. 이영풍 기자님 언론 정상화를 위한 투쟁 응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슈퍼챗을 빵야 또 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게 항상 우리 이 기자님 오실 때마다 슈퍼챗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이렇게 보내주신 것 자체가 우리 이영풍 기자님 그리고 또 우리 멸콩 TV의 큰 힘이 되고 응원입니다.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한다고 하면은 더 좋은 방송, 더 품격 있는 방송으로 또 더 날카로운 방송으로 또 여러분들의 답답한 고구마 우분 속을 시원한 동치미 국물로 씻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투제이님 아까 계속 말씀해 주셨고 우리 전말년님 같은 경우에 수도권 낙선 조직위원장님 당대표 되면 싹 바꿔야 합니다라는 그런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또 자유파님 감사합니다. 하트 뿅뿅 날라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또다시 보수의 어머니가 돼가지고 제2의 윤석열이 나와서 다시 또 3년 뒤에는 보수 집권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 작용 반작용 물리법칙 아인슈타인의 이 물리법칙을 또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답답하지만 독주하고 독선적으로 나아갈 때 어떤 결과가 올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아 그래요. 또 김호열님 남 탓 너무 하지 말고 평소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맥태우님 이영풍 기자님 화이팅 정태희님 기자님 멋있으세요 속 뻥 뚫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김인아님 대한민국 정치 미쳐 돌아간다 국민만 불쌍하다. 그렇습니다. 국민만 불쌍한 것이 아니고 다가오는 미래 세대도
불쌍해지는 건 아닙니까?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가면은 예, 정말 그게 우리가 걱정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뭐 대통령 기자회견 때도 뭐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셨지만 연금 개혁을 임기 안에 계획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음흠. 그 연금 개혁도 사실 미래 세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저런 야당에서 뭐 이유를 대면서 협상이 잘 안 되고 했는데 대통령은 지금 연금 개혁을 본인의 임기 안에 정리를 하겠다고 하고 이런 게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면 지금 약간 고통과 좀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국회에서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로지 25만 원, 25만 원 표가 되니까 표만 되면 무조건 다 하게 되면 나라 망합니다 이거.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25만 원이 아니고 2,500만 원씩 나눠주고 싶죠. 2억 5천만 원씩 나눠주고 싶고 그럼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절단 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집안 살림하고 국가 살림이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잖아요. 250만 원씩 나눠주면은 130조가 되니까 정부 예산의 거의 5분의 1이 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왜 안 하고 싶습니까?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참. 저 추미애 아들 문제 댓글 제이투님 저것도 특검을 해야 되겠네요. 특검 해야죠. 특검. 예, 특검 해야지. 최상명 특검 말고 도망간 에미추. 음. 에미추가 누군지 아시죠? 예, 그분 아닙니까? 예. 아들 특검부터 합시다. 아니. 서해 공무원 사건 특검부터 하자고요. 예. 저기 뭐 저 추미애 전 장관 아들 관련해서 그때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이거 진짜 특검할 수 있어요. 예. 그 가투사였거든요. 예, 제가 맞아요. 가투사로 복무를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야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그게 사병으로서 어떻게 몇 주씩 휴가를 갑니까? 휴가를 쓰는데 그게 가투사들은 군사 명령은 미군과 같이 하지만 예. 행정 뭐 휴가 가든지 진급 이런 거는 한국군 파견 대장이 합니다. 예. 그런데 휴가 갔는데 연락이 안 돼. 예, 연락이 안 돼. 안 되고 그럼 복귀해야 되는데 아닙니까? 복귀해야 되는데 복귀를 안 하고. 예. 근데 나중에 서류까지도 어떻게 해가지고 복귀한 것처럼 이렇게 예. 돼 있고 이런 건 서류 조작했던 거 아닙니까? 특검해야 됩니다. 예, 특검. 특검. 그때 뭐 연락했더니만 제 기억에 PC방에 있었다? PC방. PC방도 특검해야 되나요? 이 사람들은 정말 지들이 해야 될 특검은 특검의 티것도 안 끝내고 특검 건덕식도 되게 어려운 것은 특검해야 된다고 하면서 정말 이 내로남불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참 주아들 서시 특검 오케이 우리가 국민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 계속 특검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리고 그 이대진 씨 그 남동생 네. 고 이대준 씨, 얘 대한 것도 특검해야 돼요, 사실은. 예?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바다에 빠져서 그것도 서해 공무원 공무원이잖아요. 살인 해수부 사건이지 공무원. 그건. 예. 물에 떠밀려 가서 살려고 바둥바둥 쳤는데 예. 그게 북한군에 발견돼서 총살을 당하고. 예, 그거 그냥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시신이 불태워지고. 그걸 뻔히 보고 있었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보고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특검해야 되겠네. 최종 종착지. 모든 다 특검을 하면 그런 되겠다. 거 하니까 지금 응? 국민의힘이 지지를 못 받고. 그러니까 지금 김민전 의원 당선자처럼 좀 하시라고. 네. 저쪽이 특검이 오면 여기 가면 역특검. 손자병법이 나오잖아요. 화공이 들어오면 여기도 화공으로 붙이면 불이 꺼진다고.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 그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수비한다고 급급한데 수비한다고 하니까 자꾸 국민들이 한테 계속 욕먹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수세에서 공세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2주년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수세에서 공세로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08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세력이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예. 옛날 한 30여 년 전에 예. 4당 체제가 있었을 때 예. 가령 뭐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DJ의 평화민주당, 예.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예. 이 세력들이 국회의원 수가 50명에서 한 80명밖에 안 됐어요. 맞아요. 실제 100명이 채 안 됐어요. 100명이 안 예전에. 됐다니까요. 예. 50명이라 할지라도 똘똘 뭉쳐가지고 버티면은 되는 거예요. 100명 이상의 효과를 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보면은 아까 뭐 어느 분도 글 올려주시지만 샌님 의원, 웰빙 의원 이렇게 되면은 이게 힘이 안 나는 겁니다. 그 150석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똘똘 뭉쳐야 되는데 그걸 뭉칠 수 있는
반죽을 누가 해내느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산으로님 최상병 특검 받고 서해 공무원 특검으로 쌍특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행간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은 옛날 민주당이 아니죠. 이재명의 민주당이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서해 공무원 사건의 대통령은 누구였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이었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친명파와 친문파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민주당은 뭐라고 합니까? 윤 대통령을 배신해야 국민의힘이 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갈라치기 전략을 지금 하고 있지 하고 않습니까? 있죠. 예.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민주당 갈라치기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정숙 특검. 그렇죠. 인도 타지말. 인도 타지마할 타지말 특검도 해야 되겠네. 특검도 해야 되고 응? 아까 서해 공무원 특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안한다고 하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오히려 개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찬성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잘 공격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는다고 하면은 전체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여론의 어떤 흐름 가지고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물론 JIS 특검은 시간 낭비, 경비 낭비. 저도 그 절대 공감합니다. 이번 그 최상병 특검도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보면은 1년에 미니멈 80억입니다. 그 돈 다 어디 겁니까? 우리 주머니에 나온 세금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특검으로 맞불 놓자는 것은 진짜 특검하는 것보다도 그에 대한 견제가 있고 그렇죠. 실제 그걸 통해 가지고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자비하게 민주당이 그냥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특검을 하자고 자꾸 하면 그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이것도 특검하자. 예. 이것도 특검하자 하면 그쪽에서 함부로 특검 이야기를 못 꺼내는 거죠. 네. 김민전 지금 당선이 이번에 그 삼김 여사 특검 네네. 그거 받자 하자라고 했더니 지금 민주당 쪽에서 반응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저거 잘못했다가는 앞에 있는 뭐 김혜경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예. 그리고 앞에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숙 그냥 여사까지 이거 쓰리김 여사 특검이 되면 이거 아주 골치 아플 텐데 그렇죠. 이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을 지금 세게 못 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견제가 딱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견제와 대응을 해줘야 네.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산으로님 얘기한 것처럼 최상병 특검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서해 공무원 특검으로 한번 맞불 놓는 그렇죠. 그런 작전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그거는 뭐 망고불면의 진리예요. 막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좀 더 창의적인 접근 이런 부분을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거 심플하게 보면 복싱 이런 영상 유튜브에서 많이 보잖아요. 네. 타이슨과 뭐 홀리필드 이렇게 네. 싸울 때 보면은 일방적으로 이 공격을 당할 때 계속 맞고만 있으면은 계속 맞아요. 네. 그러면 공격을 끊기 위해서는 뭐 잽도 날리고 그죠? 바디도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 핵주먹 타이슨은 핵 이빨 홀리필드 뒤도 물어 들어가지고 노게임을 선회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졌어요. 사실은. 아유, 약간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 정도의 진짜 개싸움을 할 정도의 투쟁력을 얘기하는 거 투지가 이제 투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에 그 당선자들 위주로 네. 이제 이건 확실히 싸울 수밖에 없다는 그 투지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네. 없으면 국회 들어가면 뭐 합니까 지금? 뭐 합니까? 192명 가만히 있으면서 한 달에 1,500만 원 해당하는 월급이나 받아먹는 걸로 하고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웰빙 소리가 나오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뭔가 내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 우리가 비판은 하지만 지금 민주당 당선인 중에 그 초선들 72명 하는 거 보세요. 물론 그건 올바른 건 아니에요. 예. 천막 치고 농사하겠다는 저 투지를 보세요. 투지. 예. 이제 이렇게 되면 22대 국회 들어오면 기싸움에서 밀리는 거예요. 오늘 아까 얘기했던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내가 왜 그때 머리 깎고 민주당처럼 맞아. 그 농성하지 않은 자 후회한다고 했는데 후회할 짓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당선인들. 그리고 당선자들이 국회의사당 오면 그 지금 민주당 초선들 그 천막 농성 치는 천막에 가서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항의를 하라니까. 그렇죠. 그런 항의라도 해야지. 뭐 항의라도 해야지. 예. 뭐 하냐고 도대체. 아니 그 옆에다가 삼김 특검 하라고 텐트 치고 그렇지. 맞불 놓든가.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냐 시민 활동가냐 아스팔트 투사냐로 하면서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기싸움에서 밀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민주당 당사 그 하는 것은 계속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진 나오잖아. 뉴스를 주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도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를 같이 맞불 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영풍 기자가 앞에서 매일 11시에 지금 요즘도 계속 지금 예, 예. 하고 있습니까? 예, 기자회견. 아, 진짜. 이게 시청자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는 365일 쉬지 않잖아요. 발전소는 계속 돌아가야만 전기가 나옵니다. 예. 발전소를 순간 끊어버리면 전기가 끊어지잖아요. 정전되죠. 정전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 핵 발전소처럼 그런 어떤 투지의 어떤 그런 흐름 이걸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네. 아젠다를 만들어내고 뭐 하고 여론을 있는지 주도해야 몰라. 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지 집권 몰라. 여당이 왜 여론을 주도를 못합니까? 네. 이거 정말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개판이네. 이번에 국회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죠? 악수 한번 하시죠. 파이팅. 에휴, 그래요. 참 답답합니다.